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37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3기 신도시 대박 입지와 교통, 이러한 제목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의 안다솜 기자가 9월 18일 보도를 했습니다. 닿지 않은 공급 시그널, 집값 상승폭 더 커졌다. 서울 25개 구청 중 성동구 상승률 최대, 주간 상승률이 0.41%로 최고. 마포구 전용 59제곱미터 18평형 19억 8천 신고가. 이전 정책 반복에 거쳐 체감 안돼. 공급 확대 외침이 집값 상승 시그널로 돌아왔다. 집값 잡기에 실패한 문정부 초반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다음, SBS의 정윤형 기자가 9월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 집값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대탈출. 20년간 청년청 수도권 유입 지속. 중장년층은 귀농 등 사유로 시골로 떠난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뉴시스의 문영호 기자가 9월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화성 순환 고속화도로 탄탄대로 동서남북 30분대 이동. 동탄에서 출발해서 진안, 봉담, 남양, 향남, 양감을 거쳐 다시 동탄으로 돌아오는 그런 도로입니다. 다음, 경기일보의 김미지 기자가 9월 15일 보도를 했습니다. 경기 북부 중심 고속화 도로 추진. 고양시에서 남양주시 98분 단축. 총 연장 42.7km. 사업비 2조 5,061억 원. 2034년 개통 목표. 김동연 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임영신 기자가 9월 16일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시 용적률 영끌해 재건축 16,000채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 더 내놓는다. 97 대책 보완책 곧 발표. 용적률 특례를 받아 상한 용적률을 뛰어넘은 첫 단지는 은마 아파트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에 인접해 있어 역세권 특례를 적용. 용적률 300%에서 31%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다음, 이데일리의 함지현 기자와 더 팩트의 설상미 기자가 9월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재개발 본격화. 19,360세대 공급. 종로구 관내 31개 구역입니다. 다음,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정책. 신도시로 135만 호, 재개발로 135만 호를 만듭니다. 270만 가구의 20% 54만 가구를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고 신도시 27만 호 재개발로 27만 호, 신도시로 27만 호, 재개발로 27만 호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전철역앞 월세 20만 원에 20만 원을 부담하면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경동은 2022년부터 신축 건물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건축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현재 933만 명으로서 경기도로 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6억 밑으로는 없습니다. 개인 등기 기준 315만 5천 가구입니다. 933만 명 나누기 2.08명을 하면 448만 2천 호가 됩니다. 175만 8천 채가 더 필요합니다. 1978년부터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었고 57년 전부터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5층짜리 중층 아파트를 재건축할 시 한강 조망권 강남 지역에 49층으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은마 아파트가 49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상계 중계 하계 지역도 49층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휘경동 1-1구역부터 5구역까지 개발 완료되었고 이문동 일대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문동과 휘경동 1구역에서 5구역은 불과 5년 소요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동작구도 재개발 88곳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죠. 1개 구에서 연간 60곳을 재개발해서 25개 구청을 곱하면 1년에 1,500곳을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추진위 단계에서도 허가를 해줍니다. 조합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 단위로 조합 회계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역세권과 무관합니다. 재개발 발표 안 난 지역에서 전철역을 끼고 있으면 대박입니다. 휘경 4구역 레미안 아파트 평당 5,3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휘경동은 강남을 따라갑니다. 우리 땅에 4억을 투자할 시 27평에서 30평형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억에서 18억대 아파트가 됩니다. 구역계가 지정된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들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없을 때는 투자고 정보가 있으면 투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천년동 사례를 보면 5제곱미터 토지 투자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사례가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복궁 자이 아파트 28억짜리 앞에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70평 이상은 환지를 택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광명역 역세권 비전이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3기 신도시 대박 입지와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입체적인 도시 설계에 의한 잠실 구획 정리 사업. 1번 1972년 7월 1일 잠실대교가 준공되었습니다. 길이가 1280m, 넓이가 25m의 잠실대교입니다. 2번
송파대로가 개통되었습니다. 3번 도시 설계에 의한 잠실지구 개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1. 잠실지구 넓이 약 340만 평을 개발하라고 지시했고 2. 멋지게 조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제 규모의 잠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3. 서울시 양택식 시장과 도시계획국 조정목 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4. 철저한 근린 주거와 녹지 조성. 5. 높은 수준의 교육시설. 6. 충분한 공간 확보. 7. 원활한 교통체계 수립. 8. 대담한 비환지와 높은 간보율 적용. 9. 잠실주공 1단지부터 4단지까지는 8평에서 15평형 소형 아파트로 짓고 잠실주공 5단지는 15층형으로서 한국 최초 높이로 건설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건축의 전환점이 잠실 5단지입니다. 34평, 35평, 36평형으로서 30개 동에 98,815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잠실주공 1단지부터 4단지는 1개 단지가 4만 평에서 6만 평형 규모입니다. 6만 평 규모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민간 아파트 동강 거리가 40m 정도였으나 잠실 5단지는 70m 거리로서 3,930가구를 지었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주택단지의 선구자이고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총 364개 동에 19,180가구가 들어갔고 총 3년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가 완공이 된 것입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대박 입지와 교통. 1번 고양 창릉 신도시 GTX-A 라인 창릉역 BRT 신설 화전역 환승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2번 남양주 왕숙 신도시 GTX-B 정차역이 신설됩니다. 경춘선 환승시설이 신설됩니다. 경의중앙선 역사가 신설되고 9호선이 연장됩니다. 서울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이 됩니다. 3번 부천 대장 신도시 GTX-D 정차역이 신설됩니다. SBRT 신설이 됩니다. 5호선, 9호선 환승, 김포공항철도, 대곡 소사선, 김포 골드라인 환승, 김포공항역,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이 되고 7호선과 서해선, GTX-B 라인, GTX-D 노선이 환승이 가능합니다. 대장 홍대선이 신설됩니다. 4번 인천 계양 신도시 GTX-D 노선이 신설됩니다. UAM 노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심 항공교통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 운동장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대 대장선이 신설됩니다. 5번 하남 교산 신도시 3호선 전철 연장역,
하남 드림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외 3개 역사가 신설됩니다. 충국역, 교산역, 신덕풍역입니다. 지하철 환승과 중부고속도로 거기다가 UAM도 집약됩니다. GTX-D 노선도 신설이 됩니다. 6번 광명시형 신도시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대단지입니다. 듀얼 허버시티 플러스 컴팩트 시티가 들어갑니다. 도시 철도가 신설됩니다. GTX-B 신도림역과 연결이 됩니다. 신안산선 매화역과 KTX 광명역과 연결이 됩니다. 광명시형 신도시의 횡으로 가로지르는 철도 노선이 신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 374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